좋은 영화의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는 영화가 얼마나 세계를 잘 구상하고 있는가입니다. 잘 만들어진 시네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되 동시에 우리가 사는 현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디즈니랜드 바로 맞은편 싸구려 모텔촌을 배경으로 션 베이커가 그려낸 세계는 그런 점에서 좋은 영화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플로리다 빈민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예리하지만 무기력합니다. 저는 이런 그의 세계를 환상적 비관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싸구려 모텔 매직캐슬의 매니저인 버비의 시선에서 환상의 세계 건너편의 시궁창 같은 현실을 응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이란 게 언제나 직시하기엔 너무나도 잔혹하기 때문에 베이커는 관객과 영화 속 세계 사이에 어떤 굴절체를 마련합니다. 마치 메두사를 바라보기 위한 페르세우스의 방패처럼요. 그 굴절체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침대 시트에는 빈대가 끼고 엘리베이터에는 악취가 나며 밤마다 싸움이 나는 시궁창 같던 현실은 동심이란 렌즈를 통해 연보랏빛의 매직캐슬로 변모합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바비가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문의 일행의 다소 짓궂은 장난도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주고 그들을 주시하는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반부의 버비는 사회고발적 작품 속의 구원자 모티프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어른이란 캐릭터 말이죠. 그러나 이들을 구원해주기에 버비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늙은 사내입니다. 그의 모티프는 구원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의 빈집과 그것을 불태우는 아이들을 보여주며 영화가 동화의 색을 바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는 무니와 헨리를 걱정하지만 그들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임기응변을 마련하거나 상황을 개선해주려 노력할 뿐이죠. 물론 이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권한밖의 참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버비의 시선은 마치 자리에 앉아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무기력함과 정말이지 닮았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들의 동심보다는 어른들의 무력함에 대해 다루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초반부의 이야기가 애써 포장된 아이들의 동화라면 후반부의 이야기는 모든 동심의 덧칠이 벗겨지고 실제의 세계가 드러나는 과정인 거죠. 아무리 버비가 애를 써가며 모텔에 페인트를 다시 칠해도 그 내부의 곰팡이 핀 벽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짠하고 나타난 무늬와 아이들의 세계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구원을 요청하는 게 이 영화의 목적도 아니고 말이죠. 오히려 영화는 결말에 이르러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모든 현실이 드러나고 동심이 모조리 파괴된 상황에서 젠시와 무늬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직접적으로 묘사된 적 없었던 바로 그곳 디즈니랜드로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결말 부분의 연출은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내에서 가장 동화적이며 환상적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덧칠이 벗겨지고 이제 남은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을 때 베이컨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환상의 나라를 선물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듯이 이 동화가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 선물 같은 환상의 나라 역시 버비처럼 무기력한 어른인 베이커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읊조림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란다 같은 그런 읊조림 말입니다. 베이커는 영화가 세계의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자체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모순 가득한 세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는 변화 많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시네마가 지녀야 될 책임감을 환상과 현실이라는 대비를 통해서 역설합니다. 또 아이들을 디즈니랜드로 떠나보내는 결말을 통해서 그것의 무기력함과 한계 역시 성찰합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무늬는 정말이지 영리합니다. 그는 이미 부러져 썩어가지만 계속 자라는 어린 나무가 지금 자신의 처지와 같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눈물을 보이는 이유를 너무 어려서부터 깨달아버린 거죠. 젠시의 손에 이끌려 비로소 길 건너편의 디즈니랜드로 도망치는 그에게는 어떤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다시 찾아 떠난 환상의 나라에서 자신을 발견해줄 순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상으로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